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10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C샵의 제이슨, 직렬화, 라이브러리, system.text.json을 알아봅니다. 단넷 코어 3.0부터 기본 내장되니 라이브러리의 기본 사용법, 옵션과 애트리뷰트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 스트림 비동기, 직렬화로 큰 파일 처리, 소스 제너레이터로 유니티 IL2 CPP와 AOT 환경 호환성을 확보하는 패턴, 그리고 뉴튼소프트.json과의 결정적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게임 세이브, 서버 통신, 설정 파일. C샵 개발자가 거의 매일 마주하는 작업이 객체와 제이슨 간 변환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라는 레코드를 정의하고 앨리스, 팩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P 변수에 담죠. 여섯 번째 줄에 제이슨 시리얼라이저.시리얼라이즈 호출이 그 객체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하고 아홉 번째 줄에 디시리얼라이즈가 다시 객체로 복원합니다. 겉으로는 두 줄이지만 그 뒤에 인코딩, 직렬화 대상, 큰 파일 처리, 뉴튼소프트 차이 같은 결정이 숨어 있죠. 가장 기본 형태부터 봅시다. system.text.json은 단넷 코어 3.0부터 기본 내장된 라이브러리입니다. using system.text.json 한 줄로 사용을 시작할 수 있죠. 코드를 보면 단순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시리얼라이즈, 호출, 한 줄이 객체를 제이슨으로 변환하고 일곱 번째 줄에 디시리얼라이즈 한 줄이 다시 객체로 복원합니다. 아홉 번째 줄의 결과처럼 레코드의 네임과 HP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겉보기 코드는 두 줄이지만 내부에서는 리플렉션으로 플레이어의 모든 프로퍼티를 분석해 처리하죠. 표로 직렬화 대상 규칙을 정리하면 퍼블릭 프로퍼티는 자동 직렬화, 퍼블릭 필드는 기본 무시지만 include 필드 옵션으로 켤 수 있고 프라이빗 멤버는 무시지만 제이슨 include 어트리뷰트로 강제 포함. 레코드 본문 매개 변수와 init 프로퍼티는 자동 직렬화 플러스 역직렬화가 됩니다. 이 규칙들을 머릿속에 두면 직렬화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기본 동작이 마음에 안 들면 제이슨 시리얼라이즈 옵션으로 바꿉니다. 라이트 인덴티드, 프로퍼티 네이밍 폴리시, 디폴트 이그노어 컨디션 같은 자주 쓰는 옵션을 살펴봅시다. 그림으로 자주 쓰는 옵션 4가지를 보여드리면 왼쪽 위에 라이트 인덴티드 true는 사람이 읽기 좋게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적용합니다. 오른쪽 위에 프로퍼티 네이밍 폴리시 카멜 케이스는 C샵 파스칼 케이스, 프로퍼티를 제이슨 O 변환하죠. 왼쪽 아래에 디폴트 이그노어 컨디션 when, 라이팅 널, 산 널 프로퍼티를 출력해서 제외해 용량을 줄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프로퍼티 네임 케이스 인센서티브 true는 역직렬화 시 대소 문자 차이를 무시합니다. 이 네 옵션이 실전에서 가장 자주 조합되는 형태입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라이트 인덴티드를 true로, 네 번째 줄에서 프로퍼티 네이밍 폴리시를 카멜 케이스로, 여섯 번째 줄에서 디폴트 이그노어 컨디션을 when writing null로 설정한 옵션 객체를 만들고 맨 아래의 시리얼라이즈 호출에 그 옵션을 함께 넘깁니다. 이 한 객체로 직렬화 동작 전반을 제어할 수 있죠. 옵션은 전역 설정이지만 애트리뷰트는 프로퍼티별 제어입니다. 제이슨 프로퍼티 네임, 제이슨 이그노어, 제이슨 인클루드 같은 어트리뷰트로 프로퍼티 단위로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코드로 보세요. 플레이어 레코드의 네임 프로퍼티의 두 번째 줄에 제이슨 프로퍼티 네임, 어트리뷰트로 유저 밑줄 네임이라는 제이슨 키를 강제하고 네 번째 줄에 패스워드 프로퍼티에 제이슨 이그노어를 붙여 직렬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반드시 제이슨 이그노어로 막아야 하죠. 잠깐 제이슨 이그노어 어트리뷰트 문법을 짚고 가죠. 제이슨 이그노어는 해당 프로퍼티 또는 필드를 제이슨 직렬화와 역직렬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어트리뷰트입니다. 비밀번호, 세션 토큰 같은 민감 데이터의 필수죠. 예를 들어 제이슨 이그노어 퍼블릭 스트링 패스워드라고 선언하면 제이슨 출력에 패스워드 키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어트리뷰트를 표로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제이슨 프로퍼티 네임으로 제이슨 키 이름 강제, 제이슨 이그노어로 직렬화 양방향 제외, 제이슨 인클루드, 로 프라이빗 또는 인터널 강제 포함, 제이슨 컨스트럭터로 역직렬화 시 사용할 생성자 지정, 제이슨 넘버 핸들링 라이트 as 스트링으로 숫자를 문자열로 입출력하는 옵션. 이 5개로 대부분의 프로퍼티 단위 제어가 끝납니다. 이제 IL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기본 방식은 런타임 리플렉션입니다. 플레이어 레코드를 받아 제이슨 시리얼라이저.시리얼라이즈를 호출하는 단순한 함수죠. 그 IL입니다. 7번째 줄에서 ld 널 명령어로 옵션즈 인자를 널로 두고 그 다음 줄에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저의 제네릭 시리얼라이즈 메서드를 플레이어 타입으로 호출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이 한 줄 호출이 실제로 하는 일은 IL 보이지 않습니다. 런타임의 타입 오브 플레이어로 메타데이터를 가져와 모든 프로퍼티를 순회하고 getter, 게이를 인보크의 값을 읽는 작업이 일어나죠. 이 과정이 첫 호출에서는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쓰며 결과를 내부 캐시에 저장해 두 번째 호출부터는 빠르게 처리됩니다. 옵션을 명시한 직렬화 코드입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저 옵션 객체를 만들고 라이트, 인덴티드, 프로퍼티 네이밍 폴리시 카멜 케이스, 디폴트 이그노어 컨디션, when writing null 세 옵션을 설정한 뒤 그 옵션과 함께 시리얼라이즈를 호출합니다. 그 IL을 보세요. 첫 번째 줄에서 new obj row json 시리얼라이저 옵션 인스턴스를 매번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 줄들에서 set 밑줄 라이트 인덴티드 row true를 여섯 번째 줄에서 프로퍼티 네이밍 폴리시의 카멜 케이스 정적 프로퍼티를 가져와 셋하고 아홉 번째 줄에서 디폴트 이그노어 컨디션 정수값 3으로 셋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UOBJ입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즈 옵션은 내부적으로 캐시를 만들어 동일 인스턴스 재사용 시 큰 성능 이득이 있는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로 만들면 그 캐시가 매번 무효화됩니다. IL 분석 포인트를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이슨 시리얼라이저.시리얼라이즈는 제네릭 메서드 호출이라 팍싱 없이 객체 참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둘째, 매번 새 옵션 객체를 만들면 내부 캐시가 무효화됩니다. 셋째, IL 자체는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런타임 리플렉션으로 타입을 분석합니다. 넷째, 유니티 IL2CPP 필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메타데이터가 스트리핑 될 수 있어 직렬화 시 미싱 메서드 익셉션, 이날 위험이 있죠. 옵션 캐싱의 안전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S 밑줄 옵션즈라는 정적 리드온리 필드를 한 번만 만들고 다섯 번째 줄에서 그 인스턴스를 모든 세이브 호출에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호출 후 내부 캐시가 살아있어 두 번째 호출부터 매우 빠르게 처리됩니다. 옵션을 매번 새로 만드는 코드는 절대 핫베스에 두면 안 됩니다. 이제 단넷 6부터 추가된 소스 제너레이터 기반 직렬화를 봅시다. 리플렉션을 제거하고 컴파일 타임에 직렬화 코드를 미리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코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로 플레이어 타입을 등록하고 게임 제이슨 컨텍스트라는 파셜 제이슨 시리얼라이저 컨텍스트를 정의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게임 제이슨 컨텍스트.디폴트.플레이어라는 정적 프로퍼티로 직렬화 메타데이터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플레이어 전용 직렬화 메서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런타임 리플렉션이 거의 사라집니다. 네이티브 AOT와 유니티 IL2CPP 환경에서 스트리핑 안전성이 보장되는 결정적 패턴입니다. 실전 패턴 첫 번째는 작은 객체용 스트링 기반 API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save 데이터 다이제를 제이슨 시리얼라이저 다이제로 스트링로 스트링으로 변환하고 두 번째 줄에서 file.write all text로 파일에 씁니다. 그 다음 줄에서 reduce all text draw 다시 읽어 deserialize 하죠. 100KB 이하의 작은 데이터는 패턴으로 충분히 빠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큰 데이터의 OOM 위험 회피입니다. 첫 번째 줄의 before 코드처럼 100MB 데이터를 serialize raw string에 통째로 담으면 OOM 위험이 큽니다. 스트링 한 객체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애프터 코드는 스트림 직렬화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await using으로 파일 스트림을 만들고 그 다음 줄에서 serialize async 그 스트림을 직접 넘겨 비동기로 씁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역직렬화도 await using과 deserialize async로 처리하죠. 내부적으로 4KB 청크 단위로 읽고 쓰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와 무관하게 메모리 사용량이 일정합니다. 대형 페이로드는 무조건 스트림 버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옵션 캐싱의 비포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메시지 호출마다 뉴제이슨 시리얼라이저 옵션로 옵션 객체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 캐시가 매번 무효화되어 직렬화 비용이 누적되죠. 애프터 코드는 정적 필드로 한 번만 만들어 재사용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S 밑줄 옵션즈를 리드온리 정적 필드로 선언하고 세이브 메서드는 그 인스턴스를 그대로 시리얼라이즈 호출에 넘기죠. 첫 호출 후 캐시가 살아있어 두 번째 호출부터 매우 빠릅니다. 이 한 가지 변경으로 직렬화 핫패스 성능이 수십 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동적 제이슨 처리입니다. 스키마가 정해지지 않은 제이슨을 다룰 때는 제이슨 도큐먼트 또는 제이슨 노드를 사용합니다. 제이슨 도큐먼트는 읽기 전용, 제이슨 노드는 수정 가능한 동적 도입니다.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서 using JSON document.pass raw JSON 문자열을 파싱하고 그 루트 엘리먼트에서 get property raw HP와 name을 꺼냅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JSON node.pass로 수정 가능한 노드를 받고 아홉 번째 줄처럼 인덱서로 직접 HP 값을 200으로 변경할 수 있죠. JSON 도큐먼트는 스팸 바이트 위에서 동작해 추가 할당이 거의 없으므로 큰 JSON에서 일부분만 빠르게 읽을 때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단넷 7부터 추가된 다양성 처리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JSON derived type attribute로 웹폰과 포션 2 파생 타입을 등록하고 아이템, 추상, 레코드를 베이스로 정의합니다. 열 번째 줄에서 웹폰과 포션 인스턴스를 리스트 아이템에 섞어 넣고 시리얼라이즈 하면 JSON의 타입 키워드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어떤 파생 타입인지 표시됩니다. 단넷 7 이전에는 커스텀 JSON 컨버터로 직접 구현해야 했죠. 함정 섹션입니다. 뉴튼소프트.json과의 차이점을 먼저 표로 정리하면 대소문자 매칭은 뉴튼소프트가 기본 무시이고 시스템.text.json은 기본 엄격, 순환 참조는 뉴튼소프트가 레퍼런스 루프 핸들링으로 무시가능, 시스템.text.json은 기본 예외로 레퍼런스 핸들러.프리저브 명시 필요, 다양성은 뉴튼소프트가 자동 타입 네임 핸들링, 시스템.text.json은 단넷 7부터 JSON derived type 명시, 인코딩은 뉴튼소프트가 UTF-16 스트링 기반, 시스템.text.json 카페즈은 UTF-8바이트 기반, JSON 프로퍼티 어트리뷰트는 시스템.text.json에서 인식되지 않아 JSON 프로퍼티 네임을 써야 합니다. 이 차이들이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함정입니다. 함정 1번은 옵션을 매번 새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줄의 포이츠 안에서 serialize를 호출하면서 매번 new JSON serializer 옵션로 옵션을 생성하고 있죠. 내부 캐시가 매번 무효화되어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안전한 처리는 옵션을 정적 필드로 캐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S 밑줄 옵션즈 파일을 정적 리드온리로 선언하고 포이치 안에서 그 인스턴스를 시리얼라이즈에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한 번의 변경으로 핫패스 성능이 크게 향상되죠. 함정 2번은 프라이빗 필드 직렬화 기대입니다. 첫 번째 줄의 유저 클래스에 밑줄 패스워드라는 프라이빗 필드가 있고 이게 직렬화될 거라 가정하면 JSON 출력에 밑줄 패스워드가 포함될 거라 기대하지만 시스템.text.json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멤버를 무시합니다. 결과 JSON 밑줄 패스워드 키가 안 나타나죠. 처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퍼블릭 프로퍼티로 노출해 자동 직렬화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일곱 번째 줄처럼 JSON include attribute로 강제 포함시킵니다. 다만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절대 직렬화되면 안 되므로 처음부터 JSON ignore를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함정 3번은 큰 파일을 스트링으로 통째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100 MB JSON을 read all text raw string에 적재한 뒤 deserialize 하면 스트링 객체 자체가 OOM을 부를 수 있죠. 대용량 JSON에서 가장 흔한 OOM 경로입니다. 안전한 처리는 스트림 비동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await using file stream을 만들고 그 다음 줄에서 deserialize async 스트림을 직접 넘깁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4KB 청크 단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어떤 크기 JSON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죠. 함정 4번은 Unity IL2CPP에서 Reflection Stripping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평범한 플레이어 클래스를 정의하고 네 번째 줄에서 Serialize를 호출하면 Unity IL2CPP 빌드에서 플레이어의 메타데이터가 제거되어 직렬화가 실패합니다. 미싱 멤버, 익셉션이나 빈 JSON 결과가 나오죠. 안전한 처리는 소스 제너레이터 사용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JSON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와 게임 JSON 컨텍스트 정의를 추가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게임 JSON 컨텍스트.디폴트.플레이어라는 메타데이터를 함께 넘기면 컴파일 타임에 직렬화 코드가 미리 생성되어 스트리핑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유니티 2022.3 이상에서 모노와 IL2CPP 둘 다 호환되는 패턴이죠. 함정 5번은 데이트타임 포맷 가정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익명 객체 안에 데이트타임 now를 넣어 시리얼라이즈 하면 사용자 문화권에 따라 다른 포맷이 나올까봐 걱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text.json 이 항상 ISO 8600의 형식과 인베리언트 컬처로 자동 직렬화합니다. 한국어 PC와 독일어 PC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포맷이 필요하면 별도 변환이 필요합니다. C# 버전 단넷 버전별 변화를 정리하면 단넷 코어 3.0에서 시스템.text.json이 첫 도입됐고 단넷 5에서 옵션이 확장됐습니다. 단넷 6에서 가장 큰 변화로 소스 제너레이터가 도입되어 컴파일 타임 직렬화와 AOT 호환성이 확보됐고 JSON 노드도 추가됐습니다.
단넷7에서 제이슨 디라이브드 타입으로 다형성 표준 지원, IUTF-8 스팸 포맷터블, 과 IUTF-8 스팸 파서블도 추가됐고, 단넷8에서 스네이크 케이스 로어, 와케밥 케이스 로어, 네이밍 정책, 단넷9에서는 제이슨 스키마 내보내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단넷 6개의 소스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리플렉션 기반 코드에서는 런타임의 모든 프로퍼티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소스 제너레이터 기반 코드에서는 컴파일 타임의 강타입 직렬화 메서드가 미리 생성됩니다. 리플렉션 기반은 이렇게 단순한 한 줄입니다. 제이슨 시리얼라이즈 플레이어만 넘기면 끝이지만 내부에서 타입 오브 플레이어 로 메타데이터를 동적으로 수집하죠. 소스 제너레이터 기반은 게임 제이슨 컨텍스트.디폴트.플레이어라는 메타데이터를 함께 넘깁니다. 컴파일러가 플레이어 전용 라이트 메서드를 미리 만들어두기 때문에 런타임의 리플렉션 없이 곧장 호출되죠. 그 결과 시작 시간이 단축되고 AOT와 IL2CPP 환경에서 호환성이 확보되며 메모리 사용량도 감소합니다. 빌드 산출물 크기는 약간 증가하지만 그 트레이드오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써 파트 11 입출력 기본 시리즈 7개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콘솔 출력부터 제이슨 직렬화까지 입출력의 전 영역을 살펴봤네요. 파트 12부터는 제네릭, 델리게이트, 람다, 링큐 같은 현대 C샵의 핵심 도구들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